이그젝 골드 리더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그젝 골드 서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이번에 새롭게 오신 거죠? 네, 다행이네요. 많이 없네요. 똑같은 강의를 준비해서 몇 명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해독 아직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다 해보셨나요? 네, 멋지네요. 아직 안 해보신 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독을 해보고 싶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해독한 지 좀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아니면 해독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태어나시고 싶으신가요? 보통? 이거보다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날씬했으면 좋겠다, 건강해지고 싶다, 또 한편으로 또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좀 얼굴 좀 돌려깎기 좀 해보고 이런 소망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요새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비만이, 우리가 이제 살찌는 게 다 고민이잖아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그다음에 염증 수준을 높이고 고갑을 증가시켜서 많은 합병증을 유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을 많이 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나 잘 살펴보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너무나 건강한 식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사는 비타민, 미네랄 많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런 영양가 있는 야채와 과일. 자,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나요? 다 못하시죠? 네. 아마 우리 현대인들의 먹거리는 다 대부분 다 이런 먹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프셔가지고 아마 침이 이렇게 질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WHO에서 비만도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비만이 생기면, 즉 살이 찐다라고 하면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모든 원인을 이렇게 보면 다 비만에서 오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어떤 처방을 맨 처음에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디스크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시술을 하기 전에 체중을 좀 감량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동맥경화가 아니면 혈압, 아니면 당뇨, 이런 모든 질환들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대부분 뭐냐면 좀 체중을 좀 조절하시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 첫 번째는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독소 배출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이 나는 왜 이렇게 아파지지? 이런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수면이 잘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잘 빠지지 잘 않는 원인이 되죠. 그 중에 저는 세 번째, 독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인체에 축적되는 독소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내독소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독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원인 중에 두 번째, 외독소. 이게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거, 세제, 화장품, 이런 것들을 나는 완전 철벽 차단하고 안 쓴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쵸? 나는 진짜 천연만 써. 나는 진짜 우리 지금 유산을 쓰고 계시니까 난 다 청정해 라고 해도, 우리 엘리베이터만 타고 들어가도 이 다우니에,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섬유 유연제, 이런 향들조차도 화학적인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외부성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통해서 농약, 살충제, 그다음에 중금속, 수은당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외독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우리 나는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가 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만성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쓰고 남은 영양소와 그리고 과잉 섭취한 영양소들이 그리고 대사활동 후에 남은 찌꺼기들이 다 모여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로 축적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 지방 곳곳에 이 동글동글 이렇게 노란색 그림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독소예요. 근데 이 독소들이 한 곳에만 이렇게 좀 모여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산발적으로 확 퍼져 있어요. 특히 지방세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나 간이나 뇌, 이런 폐 이런 곳에 곳곳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딱 알아차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수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면 좀 만성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을 많이 발견을 하죠. 처음부터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독소가 쌓이면 생기는 증상들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제목만 좀 설명을 드리면 혈액이 좀 걸쭉해져요. 그래서 혈행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혈압도 생기기도 하고 만성질환이 생기죠. 림프가 막히죠. 왜? 잘 안 뚫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붓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몸에 독소와 염증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변비가 생기죠. 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수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비가 생기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살이 좀 잘 안 빠진다 이런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때 난 열심히 살 뺄 거야. 나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파. 나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을 빼면 독소가 빠질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살 빼면 건강해질 것 같아. 지금 내가 살이 쪄서 지금 아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 살을 빼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먼저 하셔야 되냐면 독소와 염증을 먼저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부터 하셔야 살이 예쁘고 건강하게 빠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해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한 피부, 그다음에 정신적인 치유, 체중 감소. 여기에 보시면 해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살도 예쁘게 빠진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을 통해서 염증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다 보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건강에 대한 가장 주요 원인이 혈행 청소, 그다음에 인슐린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다음에 동맥경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정상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독소 배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 요건이 딱 되게 짧은 영상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조금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안 들리시죠? 네. 우리 몸속에 이렇게 해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몸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역 속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네, 여기까지.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간에서 해독이라는 걸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뭐라고 하던가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네.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식사하시죠?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비타민, 미네랄 많이 챙겨 먹어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양이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50배 이상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멋진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 이 모든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지방 축적,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 그림 잘 이해되시나요? 자,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몸속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자, 제가 6판에서 이 11번 한지간 인자를 조금 강조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염증과 독소, 그 다음에 수은, 납,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용성 독소가 축적이 된다는 얘기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용성 독소가 축적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속의 기관이 어딘가? 첫 번째, 뇌, 두 번째, 간.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의 영양 강의 들어보신 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의 식품 피라미드를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있죠. 운동, 그리고 또 음식은 아마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고기, 술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네, 그리고 운동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알코올은 적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비타민의 중요성을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유산화 해독 다이어트인데요. 이 다이어트는 GI 다이어트라고 해서 혈당 다이어트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아침, 점심, 저녁을 뉴트리밀과 영양제로 대체하는 식사를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7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새는 조금 오버해서 14일을 좀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7일을 권장했더니 5일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14일 권장을 하면 열흘은 해요. 그런데 열흘은 해봐야 내 몸 안에 있는 청소 기능을 깨우는 오토파지가 완전하게 깨어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좀 체지방을 더 빼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아침과 저녁을 뉴트리밀과 영양제로 식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지 단계로 한 끼는 무조건 뉴트리밀과 영양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1년 365일 지금 3단계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말도. 예전에는 솔직히 초창기에는 애들 막 주말에 밥 차려주다 보면 빵도 먹고 싶고 샐러드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습관이 돼버려서 아침에 무조건 뉴트리밀과 영양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 2단계에 계단식 체중 감량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유산화 해독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트리밀과 영양제를 세팅을 해드리고 중간에 2단계는 일반식 한 번 있고요. 3단계는 일반식을 2번 하면서 한 끼의 식사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이것의 영양제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팀에 관련된 팀에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종합 비타민, 혈액 청소, 간해독, 위, 장, 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영양제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는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은 무조건 빠집니다.
왜? 안 먹으니까. 우리 안 먹으면 살 빠지잖아요? 그런데 살 빠지고 나면 다들 어떤 것들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 머리가 빠져요. 머리도 빠지고 수분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지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요요 현상이 생겨요. 자,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은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주부터 4주까지 쭉 뺐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어디를 기억하냐면 1주를 기억해요. 내 몸무게가 저쪽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축적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응? 나 그러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언제 안 먹을지 모르니까 축적해놓고 비축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몸무게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자, 유산화의 해독 다이어트는 계단식 다이어트예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는 3kg에서 한 4kg 정도 감량을 하고 감량된 체중을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는 이 유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유가 뭐냐? 일주일에서 만약에 내가 4주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4주까지 갔다가 내가 조금 이제 쉬는 타이밍이 됐거나 몸에서 기억하는 나의 몸무게는 어디로 가냐면 3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유지하는 이 유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전달을 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좋아, 많이 먹어. 물론 이것도 통하겠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전자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건강한 세포 안에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음식을 우리 몸속에 넣어줄 건데요. 얘네들은 분자 구조가 너무 커서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넣어줘야 되죠. 이게 바로 7대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탄단지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가수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잘게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쌓이는 게 문제예요. 자,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쪼개져야 우리의 건강한 세포 안에 쏙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절대 혼자 못 쪼개져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비타민과 미네랄, 산소와 효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와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반드시 얘네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우리 건강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제가 그림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건강한 세포 안에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프고 만성질환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건 세포가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누구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느냐? 아까 전에 독소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자, 그런데 활성산소를 제가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포가 공격을 받고 또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스 이 3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세포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이 활성산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세포의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는 공격을 받겠죠. 한 장소에서 3-4번 정도의 꾸준한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암으로 발전을 한다고 해요. 자, 활성산소에 주된 그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은 암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노화 위험, 동맥경화 등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나요? 너무 심각해서? 네, 그래서 과학계에서 밝혀졌죠. 우리 몸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항산화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럼 항산화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활성산소가 세포의 전자를 하나 뺏어가서 본인은 어때요? 지금 현재 웃고 있어요. 강력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 이 세포를 깨끗하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산화제를 먹어요. 자, 많은 양을 먹을 거예요. 헬스팩도 먹고 오메가3, 비전X 뭐 등등등 알로엔즈 등등등 이렇게 많이 먹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나 내 몸에 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쁜 항산화제는 전자를 6개를 갖고 들어와요.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뿅 가서 활성산소한테 가면 이 활성산소가 제거가 됩니다. 자, 원래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자가 우리 손상된 세포에게 가면 세포가 하고 뿅 하고 살아납니다. 네, 재밌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 또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 항산화제가 여기에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전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막 남아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 여기 옆에 있는 6개의 깨끗한 항산화제가 보고 있다가 너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나 나눠줄게. 이러고 하나를 딱 나눠주면 이 혼자 남아있던 이 항산화제가 뿅 하고 6개가 살아나요.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항산화제는요, 하나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개를 같이 먹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산화제가 다른 항산화제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과 능력들을 주는 이런 능력들이 인텔리전스 공법에 의해서 어때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전달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자, 항산화제의 능력은요, 다 다르죠. 제품마다. 어떤 제품은 30점, 어떤 제품은 50점, 어떤 제품은 90점. 자, 어떤 거 드셔야지 내 몸이 깨끗해지고 살아날까요? 자, 90점 이상 드셔야 되겠죠. 저는 바로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제가 유산화의 제품으로 해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해독 후 몸이 달라지는 변화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제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끼 유미를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저녁에는 가끔 폭식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이 정도의 몸무게가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됩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들면 우리가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깨끗한 장으로 노화가 방지됩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 케어를 잘 해주시면 깨끗한 몸이 되고 건강해지고 노화 역시 방지가 되죠. 특히 우리 인텔리전스 공법이 있는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 해독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게 극대화되겠죠. 자, 그리고 냉증 개선, 어깨 결림, 요통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몸의 피로, 부종 제거. 저는 이 5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무조건 해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증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호전이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 그리고 부종, 붓기 빠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좀 맑아진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우리가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해독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피폐하다, 우리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업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바디 변화를 제 파트너를 거를 가져왔는데요. 동영상인데 재밌어요. 잘 보세요. C였어요. 그런데 막 시간이 지났어요. 관리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빨간색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더니 아이가 됐어요. 와, 신기하죠? 또 갑니다.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비밀로 열심히 잘 먹었더니 어느 날은 D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뉴트리밀과 영양제의 섭취를 꾸준히 했을 때 이렇게 예쁜 인바디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공개할 건데요. 저를 혹시 이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 파트너네요. 제가 파트너분의 비포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조경 설계하시는 이제 대표님이신데 예전에는 맨날 야근 처리야 이런 일로 이렇게 몸이 이만큼 부르신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서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태가 되셨고 아주 많이 빠졌을 때 이 몸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쪘더라고요. 관리를 더 하라고 해야 되겠어.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 몸의 변화가 아까 전에 요 전 단계 이 몸이요 한 2주 3주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조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개월 동안 변화가 보시면
골격근량이 살짝 좀 왔다 갔다 좀 하기는 하지만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엄청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체중 변화도 한 13kg에서 14kg 정도, 이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너무 중요하죠. 배가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11에서 7까지 이렇게 감량하는 인바디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저예요. 저는 이랬죠. 5년 전에, 5, 6년 전에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것도 사실 앱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게 부종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반지가 잘 안 빠지고 이래서 왜 이렇게 몸이 좀 붓지? 이랬는데 제가 원인을 잘 못 찾았죠. 사실은 제 미병이었으나 그게 내가 질병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년 정도 딱 유산화의 제품을 먹고 이런 몸이 됐어요. 지금 현재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저 몇 킬로 뺐을 것 같으세요? 자, 이거 퀴즈 할까봐 이거 퀴즈 할게요. 저 100kg, 8kg, 7kg, 1kg, 7kg, 8kg, 7kg, 땡 6kg, 3kg, 제로 1kg, 네 5kg, 땡 6kg, 여기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한번 맞춰보세요. 이쪽에서 2kg 정답 2kg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여기 인바디를 보시면 50.9에서 49.6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네, 이유는 있어요. 골격근량이 이렇게 제가 C자의 몸에서 I자가 된 거예요. 골격근은 늘어나고 체지방량은 줄어들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때 지금 요거는 한 6개월간의 변화기는 한데 저 몸이 될 때까지 몸무게가요 오히려 지금이 사실 더 나가요. 그때보다. 지금 여기 50.9 지금 요거 만들려고 제가 헬시 라이프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더 쪘는데 외관상으로는 보기에는 그때의 붓기나 이런 사이즈 변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게 부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인바디상의 약한 부종이 이후에는 정상으로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의 그 인바디를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그때 한참 다이어트 챌린지 할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100%를 만들면서 인바디 점수는 점점 올라가고 기초대사량도 제가 사실은 1200이 되지 않아요. 먹는 쪽쪽 살찌는 이유가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줄었지만 골격근량이 보시면 제가 항상 18, 19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꾸준한 뉴트리밀 섭취로 인해서 20을 웃도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 뉴트리밀이 정말 중요한 비밀의 식사더라고요. 네, 저예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지방의 부피와 근육의 부피가 다름에 있는데요. 제가 몸무게는 더 늘었지만 사이즈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방은 뺐지만 근육량이 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아침에 몸무게 올라가면서 나 1kg 더 쪘어, 2kg 더 쪘어. 물론 정말 지방이 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바디 검사를 하시다 보면 이 지방, 체지방률, 체지방량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58과 63kg의 이 여성분을 보면 63kg이 훨씬 더 날씬해요. 그쵸? 보기에는. 그런데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죠. 이유는 체지방이 없잖아요. 다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59kg인데 누가 더 날씬해 보이나요? 오른쪽. 이게 바로 지방보다는 근육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진 몸들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날씬한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헬시 라이프 챌린지 도전 중이신가요? 네, 뉴트리밀 식사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운동과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 뉴트리밀 식사 한 끼에서 두 끼가 나의 완전한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